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생각인데요.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부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헛짓거리 안 하고 헛발질 안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구의원을 하든 시의원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누구든 간에 처음에 꿈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비록 한 지역에 20명이 있는 광주광역시 한 부분의 n분의 1이지만 저는 시장이라는 자세로 항상 시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시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항상 그 관점에서 시의원 활동을 했고, 구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누구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의원은 나는 구청장으로서, 지방의원은 나는 군수로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만이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그리고 나는 시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정 활동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는 몇 가지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누구 편이 말하면 뭐냐면, 행정직 다수의 편에 설 것인지 소수 직렬 사회복지직의 편에 설 것인지, 교육청으로 치면 행정직의 편에 설 것인지 보건직 아주 소수의 편에 설 것인지. 그런데요, 어디 가나 다수의 횡포가 있고 다수의 독재가 있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이 중요한 것 같지만 난 대단히 나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의 입장으로 항상 살아왔던 장애인의 입장이었고, 제가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남들이 말한 것처럼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는 장애인 운동하고 사회복지 운동하는 기본적인 사람인데 수도 없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원을 하다 보면 다수의 딜레마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나는 질문하거든요.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길을, 정말 그 길을 가면 외롭습니다. 왕따 당하고 힘들죠. 나는 또 외로운 길을 간다. 경훈아, 이번에 또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간다. 그런데 어쩔 것이냐. 우리가 소외계층 일을 하고 내가 장애인 글을 보고 있는데 내가 또 누구 편, 다수 편 들어서 이렇게 가면 남들이 뭐라 하겠냐. 나는 또 어렵지만 그 길을 갈란다. 가자. 그럼 경훈이가 당연히 그래야죠. 경훈이가 또 그래서 그 힘을 가게 되죠. 그렇게 또 가게 되죠.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들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장애인위원장에 대해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이해찬 대표가 2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이고 이번에 가서 이해찬 대표 이렇게 해봅시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 사람이 저한테 많았어요. 내가 그거 잘했으면 또 이해찬 대표한테 잘 보여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될지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되면 내가 장애인위원장이 된 그기가 뭐냐. 난 장애인들을 대변하려고 왔는데 내가 또 힘에 가서 그 사람 좋다고 여기 해가지고 가면 내가 뭐가 되냐.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그 이해찬하고 대표하고 싸워가지고 붙어가지고 싸우고 난 그 길 갈란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정치인의 자세나 무릇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소수 편에 서겠다고 하고 약자 편에 서겠다고 합니다. 정작 상황이 생기면 절대 거기 안 섭니다. 지 편할 대로 가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정치를 하지 않아도 저는 여전히 장애인 운동할 것이고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자세는 무릇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항상 질문을 던지고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옆편에 서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끝과 머리가 피가 통하지 않고 있고, 어쩌다가는 피가 통할 것 같고, 어쩌다가는 어쩔 때는 앞뒤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피가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중증 장애 중에서도 최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분단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륙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거나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북측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으로 보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이 대한민국에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여전히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동서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지속된다. 이 문제를 정치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보지 않고, 이 남북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로, 동일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 문제를 공동체 의식으로 보지 않는 어떠한 시각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남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이 남북 문제가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청년의 문제, 남녀 평등의, 양성 평등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서 뭐 그것이 지상 최고의 과제는 아닐다 할지라도 저는 남북 문제를, 통일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저는 정치적인 소양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은 소수의 대변을 할 수 있고 보수율을 대변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남북 문제만큼은 그런 흡수 통일이 아닌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체제로서 평화를 지향하는,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에 통일이 되어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한반도, 세계 경제 대국에서 G7, G8이 아니라 G2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이 구조 100번, 1000번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물 자원과 어마어마한 인물과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다 민족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힘을 키우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그런 자세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